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도 이분 나오셨어요.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 기사 읽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뭐 아주 극소수 일이겠지만 예. 그렇게 또 바랍니다만. 예.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아주 나쁜 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명 민식이법 놀이. 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혹시 준비 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네네네. 100m 딱 달리기 하면 그렇죠. 준비 땅 그리고 돌격, 네. 돌진 이런 건데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봤는 것 중에 가장 소스라치게 놀랐는 게 저는 일단 아이도 잘못했지만 그 불법 주차했는 그 자동차가 저는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일단은. 그 불법 자동차 뒤에 딱 아이가 숨어요. 숨고 반대편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차가 한 대 온다 이러면 이 아이가 준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차가 딱 오는 순간 땅 이러고 달리는 거예요. 사인을 주면. 예. 그러면 너무 사람과 위험한데요. 자동차가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고- 뭐 30km 이하, 20km 예.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또 아이의 이거는 몸인데 민식이법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아이들이 이걸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모함, 그냥 뭐 찰없음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으로 근데 이 아이들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이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 명명을 누가 했는지 아이들이 뭐 만들어낸 건지 언론에서 만들어낸 건지 어쨌든 이 명명 자체도 굉장히 조금 잘못 네이밍을 했는 잘못 거죠. 네이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부 영상을 네. 통해서 확인이 되긴 뭐 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어떤 뉴스가 커지면 아이들이 에게 관심을 가지고 몰랐던 아이들도 여기에 혹시나 그렇죠. 따라 들어갈까 싶은데 제가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이제 다 머릿속에는 컸다 이런 생각을 하죠. 생각을 스스로는. 하고 네. 약간의 영웅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빠르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용감하다. 뭐 용감하다, 영웅이다 이런 걸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좀 이렇게 오히려 성인보다 더 강한 자기 명예심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욕이 있을 나이예요. 네, 영웅 심리 뭐 이런 게 있을 있죠. 수 있죠. 예,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에서 자기에게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학교와 부모가 정말 엄중하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주시면 이 민식이법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민식이법은 한 아이가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덧없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고 그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하나 만들었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5조의 13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를 준수하고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을 달리고 안전 의무가 위반되면 이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죠. 오히려 가끔가다 뭐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말도 하던데 이 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과실이잖아요. 네네. 아이를 그냥 나는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이게 아이를 다쳤으니까 고의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해라는 고의범죄로 나는 아이를 일부러 치려고 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를 다치게 만들면 그 형량이 1년에서 15년까지거든요. 1년에서 15년.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형이 1년, 1년이고. 가장 높은 형이 15년이니까 이게 상해죄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변협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이제 다툼에서는 그렇게 예. 오히려 법리가 갈 수밖에 없다. 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실범죄와 고의범죄는 다른 거라서 사실 여기는 500만 원 이상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서 그냥 민식이법에 관련된 아이가 다쳤을 때는 보통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악의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지켰다면. 예, 지켰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가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지켰는데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과실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딱 들어가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예견을 했다면 그 아이들의 차 사고를 방지할 결과 회피 의무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서행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주의 의무가 사실 법정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지켰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전의무 위반. 나는 안전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갔는데 저는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전의무를 니는 못 지켰다. 결과를 회피해야 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한 벌금 정도 형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벌금형.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하나 이제 아이의 입장도 그렇고 이제 운전자 입장도 각각 또 있을 텐데 네네. 기본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잠깐 보자면 보통 그 이제 아이들 사고 나는 경우 이제 아이들끼리 막 놀다가 막 도망가다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놀이하다가죠. 그리고 혹은 이제 파란불이 이제 깜빡깜빡하면 빨리 지나가야 돼. 뭐 약간 뭐 이런 것.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갑자기 이제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정말 이게 민식이 놀이를 한다면 민식법 놀이를 한다면 운전자는 거의 속수무책은 아닌가. 아까 30km 이하로 달리고 있고 옛날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어떤 과학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네. 자동차에 블랙박스 없는 자동차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 요즘은. 거고 네. 민식이법에는 정말 CCTV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그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운전자는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나 운전 안전의무 다 지켰어 네, 네. 라고 하더라도 CCTV가 있으면 분명히 안전주의 의무 위반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거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아까 제가 준비 땅 하듯이 자동차 뒤에 숨어서 그 자동차가 오는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뛰어나갔다면 네.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블랙박스 그 주위에 있는 CCTV를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회피해서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입증되면 그건 무과실이 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가 분명하게 판가름 그렇죠. 되면 그런 CCTV를 통해서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렇게 민식이 놀이를 해서 그러니까 준비 땅 하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 네. 운전자에게 과실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 54조는 과실, 무과실, 적법, 위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고 나면 아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뛰어왔잖아. 라고 해서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면 뺑소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적법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가 부딪혔으면 그때는 112 신고하시고 그냥 그거는, 보험 네. 신고하셔가지고 아이를 반드시 구조해야 된다. 과실이 없더라도 아이는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다쳤는데 지금 잘잘못 따질 그 겨를이 없는 거죠. 그게 54조가 이야기하는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사람은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이 이제 지금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철없이 놀다가 특히 이제 뭐 불법 주차한 그 차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는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은 불법 주차한 차에서부터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같이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민식이법 이 과잉입법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걸 폐지하자 그랬을 때 저 정말 혼자 싸웠거든요. 이 민식이법은 필요하다. 아이의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네. 그래서 네. 운전자가 양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운전자의 양보의 전제는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불법 주차는 없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되고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는 분명히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지킵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앞에 딱 이렇게 큰 SUV가 딱 서가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네. 정말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준비 땅 해가 뛰어나오면 그건 진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원인을 제공했는 것은 불법 주차다. 그렇죠. 그럼 그 불법 주차는 일반 불법 주차가 아니라 아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이 놀이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 정말 아이들이 앞에 어머니가 보이면 뛰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냥 네네네.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법 주차는 다른 불법 주차보다 매우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불법 주차하면 난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벌금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여기 불법 주차 안 하거든요. 불법 주차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다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안 하죠. 그리고 네. 단 한 5천 원, 6천 원 아끼겠다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욕을 분명히 막을 수 있도록 좀 강력한 과태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아이가 다쳤을 경우를 한정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걸 조금 확장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 그 보호구역 그 존에서
30km 미만으로 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사고는 충분히 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악용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자해공갈단 요즘 보험 사기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벌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자유공갈단하고 진짜 이걸 네. 악용하는 사람들은 엄중 처벌해야죠. 엄중 처벌해야 되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이 다쳐야 돼요. 13세 미만. 그러니까 12세까지 다쳤을 때 민식이 우리 이 법이 적용되는 거지. 네. 성인이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이 다치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민식이법 적용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뭐 맨날 그 보험회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경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 자해공갈단 비슷한 사람에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해공갈단이 하는 거는 그냥 합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 합의금. 처리하지 말고 그냥 그 우리 나한테 20만 원 주세요, 3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종합보험 들잖아요. 자꾸 네네. 우리가 종합보험 드는데 그걸 생각을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 종합보험은 순전히 나를 위한 종합보험.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112 신고하시고 무조건 보험회사 부르시면 이런 자해공갈단으로부터는 분명히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지 말고 네네.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엄청나게 음주운전을 했지 않는 이상은 음주운전을 해도 사실 보험 처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그걸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112 딱 신고하시고 그다음 보험 신고하시면 사실 그 뒤에 약간의 벌금과 약간의 어떤 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자해공갈단한테 당하는 그 불이익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 사실은 이제 매의 눈으로 보는 게 보험 회사나 경찰들이니까 어쨌든 최대한 그쪽에 의존하는 그럼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런 놀이가 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이름도 그렇고 사실 끔찍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이 절실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나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아이고 그러면 정말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그래 네. 귀에 딱지 박히도록 네. 횡단보도에서는 손들어라.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들고 지나가듯이 아이들의 귀에 딱지 않도록 네가 그런 행동하면 너한테 정말 나쁜 일이고 네가 그래서 손해나면 너희 어머니가 손해배상 다 받아야 된다. 이게 755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부모와 학교가 정말 일심동체해서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정말 매일매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도 의미가 있네요. 474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노상에 낮게 달아놓은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맞아, 이거 저도 지나가면서 느꼈었는데 이 현수막 때문에 코너 돌 때나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고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 현수막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4747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